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과연 미성년자 고등학생과 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증여를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걱정되는 거냐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네. 뽑은 거는 원래 제가 부동산 뉴스 읽을까 하다가 네. 잘 모르겠어서 뭘 몰라. 대표님한테 네. 이 업혀가려고 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민법 얘기잖아. 그렇죠, 민법 얘기죠. 네. 본인도 민법 알잖아. 왜? 잘 모르니까 난 배워가려고. 그래서 얘기 좀 많이 해보세요. 뭐예요. 네. 네. 자, 아무튼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성년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그 법률행위를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취소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예. 같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즉 동의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의 동의서나 아빠의 동의서만으로 되지 않고 엄마 아빠의 두 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제대로 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둘 다? 그렇죠. 법정 대리인 둘 중에 한 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둘 관계에 무슨 이 소송을 냈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에서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그 미성년자도 법률 행위가 무효는 아니다, 유효한데, 그렇죠. 미성년자는 그거 잘못 알았어요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중고나라 물건 팔고 막 이런 거에서 이런 사고도 되게 있고 막 그런 걸로 아는데,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뢰하고 계약했다가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 계약한 당사자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해서, 또는 뭐 사후 추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법정 대리인의 이 서명이라든가 그렇죠. 동의가 계약서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음. 이제 취소할 수 없게끔 딱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경험했냐면 핸드폰 계약할 때 많이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이름으로 핸드폰 계약할 때 아이가 미성년자잖아요. 걔네 이름으로 핸드폰 만들어서 쓰는데, 실제 그건 누가 하냐면 제가 법정 대리인이 계약하고, 실제로 요금 이런 것도 법정 대리인한테 오거든요. 가서 그쵸? 서류 쓸 때도 법정 대리인 란에다가 제가 썼던 거 기억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민법상에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속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딱 쓰게끔 이렇게 해놓은 서식. 이제 이게 그런 통신사에서 하는 거는 서식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민간 뭐 임대인이 법적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 핸드폰 할 때 그렇게 했지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 이게 왜 있냐면은 자, 일단은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아. 미성년자도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캔슬을 한다라는 거죠. 취소해 버린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게 물려서 가는데 이게 중간에 뻐그러지면 이거 아주 머리 아파요.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신사에서는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양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친권자 동의서가 양식이 없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부동산에 와서 계약 써야 된다. 네. 그 소장님이 잘 알아야 되는데. 수장님들 당연히 알죠. 아, 네, 잘 그럼요.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안 돼.
자, 그래서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임대인과 직거래 하는 것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중개보수 지급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분이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하시면 이게 공제도 가입하고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네. 그럼. 그럼. 그렇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똑똑한 애들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도 보면은 똑똑한 애들 확실히 달라. 보면 딱 봐서 낌새가 이상하죠. 그러면은 직거래 원래 하려고 뭐 직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이상해. 모르는 게 있어. 근데 긴가민가 하면 수수료를 자기가 낼 테니까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쓰자라고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사회를 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상을 꿰고 있다. 이 친구들 나중에 어른 되면 참 무서울 것 같아. 일단은 제가 앞서가고 있어서 다행인 것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